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렇게 한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이솝우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란 이솝우화를 알고 계시죠? 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당연히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중간에 잠을 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북이가 꾸준히 달렸던 거북이가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시절 때 배운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우화에서는 거북이한테 그야말로 열심히 꾸준하게 일이나 공부를 하라라는 이야기고, 또 토끼한테는 이제 속도 빠른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만심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경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 우화가 아니고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끼가 중간에 잘 리가 없겠죠. 빠른 토끼가 당연히 느린 거북이를 이길 겁니다. 게임이 성립이 안 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당연한 게임에서, 자,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벌인 장소가 어디예요? 육지지 않습니까? 육지. 그렇죠? 육지는 토끼가 유리하죠.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바다 동물이잖아요. 당연히 조건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육지 동물인 토끼에게 육지에서 달리려고 하니까 잘 달리는 거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바다 동물인데 육지에서 달리려고 하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이솝 우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경기장을 육지를 바다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때요? 육지를 바다로 경기장을 바꾸는 거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겠죠. 아마 토끼는 맥을 못 칠 겁니다. 그렇죠?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끼가 아마 반드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권복이라는 분이 쓴 토익보다 돈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돈 공부 역시도 발상의 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여러 가지 찬스가 참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부의 출발선이라 그러죠. 가진 것, 못 가진 거죠. 부의 출발선 자체가 처음부터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수저는 그리 많지 않죠.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흙수저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불공정한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부의 불공정한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이 게임을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부의 경쟁에 임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주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어차피 질 건데 뭐 그 게임에 들어가서 뭐해? 난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게임 안 들어가면 뭐 쉽죠. 뭐 얻는 것도 없고 결국 뭐 잃는 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 경기 포기 자체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한테도 고통이 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보다 속도가 빠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겠죠. 육지에서. 그런데도 왜 경주에 참여했을까요? 또 하나 더. 자, 거북이는 토끼가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잘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금수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인생 전체를 마라톤으로 보면 그 완주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경기장을 바꾸는 겁니다. 육지를 바다로. 정말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은 쉽지 않죠. 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뭘 하도록 만들어달라. 종부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금을 똑같이 내게 해달라, 또는 차등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제도 자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렵죠. 경기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도 별로 현실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자, 경기에 참가해서 이길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부를 일구고 또는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로 승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보면요. 첫째 방법. 그러니까 경기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돈에 관심도 없고요. 또 공부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고, 또 분명한 것은 돈은 외면할수록 가정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 돈 없이 사는 것은 추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퇴 후에 돈이 없는 것은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의 가난에 관심을 두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아니면 적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거북이 경주, 거북이하고 토끼 경주에서 이기는 방법이 제가 제시를 했죠. 자, 그것 외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궁리를 해보면, 비록 부의 출발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궁리를 해보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